지금은 또 새벽인데요. 새벽 3시 3분입니다. 오후가 아니라 새벽이에요. 요새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좀 뭔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제가 또 책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은 책 홍보냐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책 사지 마세요. 예, 요새 읽을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분들이 보면 분노하시겠지만 책 사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무장입니다. 얼마 전 영상을 올렸는데요. 요번에 제 정규 강의 13기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동 출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 몇 분이랑 같이 더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출판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7분을 모시고 공동 출판을 해서 이제 쓸 건데 집필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왜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지금 시기에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정말 어디 여기저기서 이제 뜬소리 듣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해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책상만 봐도 지금 추려봤을 때 제 좋아하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우성님의 부의 인문학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제가 썼던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썼던 책이 있잖아요. 이걸 얼마 만에 썼을까요? 이거는 편집자님이나 저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얼마 만에 썼는지. 이 책 전체 있죠, 여러분. 이 전체 원고. 이 전체 원고를 저는 5일 만에 썼어요. 단 5일 만에. 그럼 대충 쓴 거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대충 쓰지 않았어요. 5일 동안 쓰고 편집을 오래 했죠. 그런데 5일 동안 어떻게 쓸 수가 있었느냐? 하루에 2시간도 안 자고 썼었어요. 왜냐면 책을 너무 쓰고 싶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화장실 세면대에 제가 책이 많으니까 책을 쌓아놓고 그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잠들지 않기 위해서 서서 썼어요.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미친 듯이 써서 원고를 넘겨드려서 편집자님이 굉장히 놀랐었어요. 근데 문제가 그럼 5일 만에 어떻게 썼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제 투자 일지 있죠. 투자 일기. 투자 일기를 다시 편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은 이미 써져 있던 책이에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쓸 책도 어떻게 보면 이미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각색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끄집어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저는 항상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뭘 기록하냐면 지금 이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뭘 느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좌절감을 느꼈고 어떤 공포심을 느꼈는지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해요. 이게 되게 철학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침체장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론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판단인 이유가 제가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옛날 시장에 느꼈던 공포나 위기감이나 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옛날에 과거 침체장 때 2008년 이후로 2013년까지 저는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그때 일기를 읽으면 불쌍해요. 사람이. 딱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공포심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건강이 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그때랑 같느냐?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때랑 달라요. 그런데 또 이런 침체장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야. 5번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5번은 각자 기간이 어떻게 됐느냐? 낙폭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 거래량은 어떻게 됐느냐? 그때 입주량은 어떻게 됐냐? 지역별로 커플링이 됐냐? 매매가 전세가 커플링 됐냐? 월세는 상승했냐? 이거를 전부 다 분석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 기준에서는 다 했어요.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넌 이번 시장 왜 못 맞췄니?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못 맞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못 맞췄어요. 정말 제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저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오버슈팅 베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타격이 심해요. 그래도 당당해요. 열심히 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했어도 읽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거란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매년 그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올랐다. 내려갈 수도 있겠다. 많이 올랐다. 내려갈 수도 있겠다. 리스크가 있다. 규제가 심하다. 더 이상 시장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나도 무섭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계속 그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은
주사위가 홀이 많이 나왔다고 홀이 나왔다고 그 다음 짝이 아닌 것처럼 객관적으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7분과 함께 공동 출판을 해서 지금 책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지금 시장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요. 또 공동 출판이 만약에 출판사가 허락이 될 정도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면은 책 쓰는 사람은 수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능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랑 또 기록을 남겨놓겠죠. 2022년도 말에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그럼 2023년에, 2024년에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이제 미래를 맞추고 시장의 오르내림을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이때 보면은 이 책을 쓸 때 여기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저는. 아쉬운 부분, 사람을 볼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좀 사기당하기 딱 좋던 시기예요. 제가 봤을 때. 막무가내로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믿고 그랬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게 쌓였고 두 번째 책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 책을 쓸 때도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고 요새 일기를 읽어보면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왜냐?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시장이 가다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직전에 난 올인하고 쓸어 담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이 욕하시겠죠. 진짜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이세요?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유가 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 아저씨들이 TV 모여서 TV에 축구 같이 많이 봤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축구할 때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해도 쟤보단 잘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선수랑 실제로 뛰면요, 진짜로 장난감도 안 돼요.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지금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 같은 사람들 얘기 이 채널 저 채널 책 몇 권 읽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면은 몇 개를 잡아놓겠다? 주식 시장이 바닥을 치면 나는 그때 올인하겠다? 뭐 쓸어 담겠다? 내 인생에 베팅을 하겠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웠으면 인생 다 바꿨죠. 제가 요번에 많은 베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경험과 이거저거 쌓이고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여러분 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전조 증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맨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병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다가 결국 관절이 삐끗하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면. 어떤 습관이 결국엔 뭔가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지금 아무런 습관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남기고 비교를 통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저처럼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올인이나 굉장히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을 때가 와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분산 투자해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안정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만 해라.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자산의 몇 프로 이상을 넣지 마라?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하수로 보일 수 있는 거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제가 투자 원칙, 그런 교과서적 투자 원칙을 안 지키는 거 정말 다 인정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이랑 그리고 저도 맛을 봤잖아요. 인생을 업그레이드 한 사람은 여러분 상당한 베팅 구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월급 모아가지고 몇 프로 딱 안정되게 배분해가지고 돈 벌 수 있죠. 그래서 그걸로 몇 푼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슈퍼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많아요. 아니면 해외 나가서 살 수 있어요? 애들 다 유학 보내주고 국제고 보내주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에 비례한 만큼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 베팅을 하기까지 나를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일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단련과 수련이 상승장에 될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안 좋은 시장에 나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영상들 보세요. 요새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 고통을 겪을 만큼 겪고 긴장을 한 만큼 하고 분석을 할 만큼 하시고 기록을 다 남기세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다음 하락장에 풀베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장은 못해요, 이제. 거의 못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정신 나간 사람 빼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풀베팅 했다가 망가진 사람이 지금 주변에 널리셨을 거예요. 선물 옵션 아니면 비트코인, 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 다 마찬가지로 널려 있을 텐데 그 공포를 구경하면서 이번 장 마지막을 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풀베팅을 하겠다? 안 되고 이번 장에 나 자신을 잘 기록해 놓으시고 다음 상승장을 또 맛보신 다음에 그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중에 일부 분들만 풀베팅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 분들만 성공을 해서 원하는 인생을 거머쥐는 거예요. 물론 꾸준히 하면은 계속 안타를 치면은 잘 되겠죠. 성공하겠죠.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걸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됐느냐?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잘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걱정해주고 오해하시는 것만큼 제가 무너지거나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준점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 상승장에 운 좋아서 벌어가지고 해외벌레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하락장 때 되게 많이 실력이 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락장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달라요. 그래서 하락장에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책을 쓰면 되게 좋은 게 책을 쓰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책 쓰시는 분들은 지금의 나를 잘 기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락할 땐 여러분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오늘 검색해보니까 호가창이 얼마가 떴더라. 전화해보니까 얼마까지 팔렸더라. 나 얼마에 샀는데 내가 왜 그 결정을 했고 난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적어놓으세요. 거기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실장이 될 것 같은 이유는 얼음 공장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중에 몇 장 넘겨보니까 얼음 공장 얘기가 틀렸다. 이 새끼 앞으로 걸러야겠다. 저 그렇게 다 걸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검증을 안 하세요. 제가 뭐 검증하면 최고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려요.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밖에 없는 거 알아요. 제가 진솔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발악하는 모습을 좋아해주고 응원하는 분들만 남아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저 노스트라다무스 아니에요, 여러분. 저 상승 하락 맞출 수 있으면 비트코인 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할 것 같아요.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이 시장 바닥에서 10년이 넘게 기록을 남겼고 경험을 했고 거래나 부동산에 대한 도전은 정말 과감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도 되게 좋아요. 저는 아무튼 지금이 아쉽고 힘들더라도 옛날에 월급쟁이 때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옛날에 저보다 잘 사실 거예요. 저 옛날에 살 110kg 넘었었고요. 얼굴에 여드름 나 있었고요. 대학도 못 갔었어요. 집에 돈도 없었고요. 그냥 nothing이에요, 여러분. nothing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얼만큼 무시할 수 있는지 저 입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모를 거예요. 제 인생이 어땠는지. 거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2022년도에 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심정이 안 좋고 힘든 거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설프게 도전했다가 깡통 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럼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기록을 잘 남겨놓고 책을 쓰고 싶어 했고 그 책을 시발점으로 사람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게 저를 응원해주는 분이 또 계셨고 그 피드백 안에서 저런 사람이 성장을 했고 알려줬고 부가적인 수익이 생겼고 또 함께할 분들을 모이게 만들어준 이런 여러 가지 화학작용, 케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를 남한테 알리든 안 알리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록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하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 중에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출판을 해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들 중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전망 틀린 것도 있고 되게 아쉬운 부분 많아요. 사실 많은 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전 이 책은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쓸 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다음 책을 원래 써야 되는데 쓰다가 요새 힘이 빠졌죠. 이 책을 지우기 위해서 다음 책을 쓰고 싶은데 멋진 책을 힘이 빠졌죠. 그래서 요 책도 가다가 힘이 빠졌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이 시기로 돌아가면은 저는 시장을 똑같이 예측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똑같이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맞든 틀리든 제가 그렇게 제 결정과 많은 분들의 예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전 자부해요. 예견하고 그거에 맞게 투자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너무 많을걸요? 근데 전 제가 예견한 그대로 적극적으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예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대로 행동하는 게 어려운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동 안에서 자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랑 돈 많이 벌어서 다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다 때려치고 놀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직 제가 어설픈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과정,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많이 기록을 남겨서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무섭고 짜증나고 화도 나겠지만 이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끝이 아니잖아요. 죽을 날은 안정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힘들 때 생각해보면. 그러면 남아있는 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애기들 보면 애기들은 항상 신이 나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새롭고 신나고 내가 성장하거든요. 점프를 못 하다가 점프를 하고, 말을 못 하다가 말을 하고, 밥을 원래 제대로 못 씹다가 제대로 씹게 되고, 이 모든 게 재밌잖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 못 하던 걸 하게 되면 재밌다니까요. 첫날 유튜브 보면서 남이 슈퍼카 모는 거, 남이 빌딩 큰 거에서 사는 거, 건물주 얘기 들어봤자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냥 당장 갑자기 여러분 연봉이 10%만 뛰어도 살맛이 난다고요. 여러분이 타고 싶었던 벤츠를 갑자기 타면 살맛이 난다고요. 해외여행 바로 나가시면 내일부터 당장 행복하시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돼요. 축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같이 게으른 애가 이 기록을 남긴 게 너무 잘한 일이 됐거든요. 그럼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기 싫으면 책을 쓰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책을 쓰는 걸. 책을 쓰는 걸 목표로 삼아서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여러분이 안 하실 거 알지만 책을 썼어요. 소스가 너무 좋아요. 근데 출판할 데가 없대요.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친한 본부장님이랑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껴들어갈 자리가 없고. 할게요. 근데 그럴 분이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 책 한 권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알아주세요. 이 책 써봤자 인쇄는 여러분한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남질 않아요. 진짜 막 여러분이 난 10만 부 이상 팔 수 있겠다. 그럼 모르겠는데 10만 부 파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시장에서 요거는 참 했으면 좋겠다. 참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안 좋은 거밖에 없거든요. 뭐 지금 뭐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무슨 규제 해제가 나와서 조금 움직이면 그거를 막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그 폭락성 기세랑 다를 게 없어요. 자극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쉽게 살아날 수 없어요. 시장이 살아나면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게 내려간 것처럼 뜻밖의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데 그것도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장 반등 시점 맞추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뭘 했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시장에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 잠 안 자는 거 보세요. 지금 3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래서 저는 다 기록에 남길 거예요. 지금 시장. 제가 뭐가 빗나갔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그리고 저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매주 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다 아시죠? 얼마나 치열하게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된다? 시장에 대해서 잘 떠드는 애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저는 또 올인합니다. 아유, 아마추어 놈아 또 올인을 하냐? 그러다 망하는 거야. 알죠? 알죠? 그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로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그렇게 만만할 것 같아요. 부자들의 세계가. 그들이 안 무서울 것 같으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빈살만 왜 왔을까요? 일본은 왜 패싱했을까요? 빈살만이 여기 왜 왔겠어요, 여러분? 아쉬운 게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불러서 왔다고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생각은 안 듭니다. 일본은 왜 패싱했을까요? 뭐 한국이 잘 나가니까? 아니에요. 일본이 뭔가 건드렸겠죠. 뭐 석유 감산 이딴 거 얘기 꺼냈나 보죠. 왜냐면 미국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미국에 줄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못하는 얘기가 뭐예요? 석유 감산 얘기 한번 했다가 쌩까였잖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 테러리스트 얘기했다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빈살만 국가가 미국이랑은 친하지만 바이든이랑 안 친하잖아요. 그럼 바이든은 불편한데 석유 감산 얘기는 꺼내고 싶잖아요. 그럼 누굴 시켰겠어요? 일본을 시켰겠죠. 야, 일본이 있으면 미국의 하국이냐? 아니에요, 그럼?
거의 맞죠. 그리고 일본에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리시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자진해서 했던 아니면 미국이랑 관계를 위해서 빈살만 오면은 우리가 석유감산 얘기 꺼내보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럼 빈살만이 정보력이 그거 없겠습니까? 알겠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일본 안 가. 끝났겠죠.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의 판이에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사다리를 뻥뻥 걷어차겠지.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끌어내리죠. 저도 주변에서 여러분 정말 저 투자할 때 정신 나간 놈 하지 마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정말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안 도와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행복 바라는 사람 극소수예요. 그 중에 다수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행복한 거 찾아야 되고 이기적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만이 여러분 자신을 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 냉정한 세계예요. 근데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겠죠?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밖에 안 남은 거 아니까.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시장에 남아 있어야만 할 때까지.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날 건데 그 떠나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피터 린치 책이 있잖아요. 월가의 영웅으로 떠나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오늘도 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옵니다, 요새.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성격이 원래 이래요. 진짜 화가 납니다. 의미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기 때, 안 좋을 때, 내가 위기를 맞았을 때 일기장의 양이 늘어요. 그래서 하락장 이후에 반등장이 왔을 때 책을 되게 쉽게 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지킬게요. 난 정말 책을 쓰고 싶다. 다 썼다. 근데 출판사가 안 받아준다. 내용은 정말 괜찮다면 저한테 보내세요. 예. 제가 출판사랑 제가 아는 출판사랑 다 연결을 시켜볼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다. 출판 좀 해달라. 그래서 말이라도 진짜 보시는 앞에서 해드릴게요.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여러분 그 출판은 작가 입장에선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렇게 다른 형식의 기록을 남기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요새 약간 마음 안에 화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장 좀 잘 살아남아서 이 남겨진 기록 가지고 또 한번 반등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